지금 미국 주도의 강력한 봉쇄에 갇힌 중국이 정말 거대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길이 꽉 막히자 아예 남쪽의 글로벌 사우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토를 열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거대한 계획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과거에 중국 하면 세계의 공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글로벌 사우스의 건설자로 변신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중국은 왜 이런 엄청난 변화를 시도하는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을 봐야 합니다. 안팎으로 정말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은요, 안팎으로 정말 심각한 이중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안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청년 실업률은 치솟고 성장은 멈춰버렸죠. 그런데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 봉쇄와 높은 관세 장벽에 가로막혀 있어요. 결국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기적적인 성장을 이끌었던 그 공식,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깨져버린 거죠. 이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면초가 코너에 몰린 중국이 내놓은 해법은 과연 뭘까요? 놀랍게도 기존의 영토, 그러니까 서방 시장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예 새로운 영토를 만들어 버리자는 거죠. 바로 이 전략의 핵심이 증분시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 시장에서 점유율 뺏어오려고 싸우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예 시장 자체가 없던 곳에 새로운 판을 까는 겁니다. 파이를 키우는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완전히 게임의 룰을 바꾸려는 거죠. 그럼 이 새로운 시장, 이 새로운 영토는 어딜까요? 바로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나라들입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중동, 주로 서방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곳들이죠. 그럼 어떻게 이 시장을 만드느냐? 방법은 이렇습니다. 중국 내 남아도는 과잉 생산된 산업 역량이 있잖아요. 5G 통신망, 스마트 시티 기술, 그리고 요즘 핫한 저가 전기차 같은 것들을 이 개발도상국에 통째로 수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에요. 아예 중국 기술과 표준으로 돌아가는 인프라 자체를 깔아주는 거죠. 자,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전략이 어떻게 세계 질서 전체를 바꾸려는 더 큰 그림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중국의 플레이북은 크게 두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방 세계에 의존하지 않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거대한 경제 블록을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경제 블록의 힘, 특히 머릿수를 이용해서 국제사회의 규칙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다시 쓴다. 이겁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의 핵심 무기가 여기 보이는 이 숫자입니다. 152.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정말 중요한 숫자입니다. 네, 바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서명한 나라의 수입니다. 무려 152개국.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UN 회원국의 거의 80%에 달하는 정말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유엔처럼 한 나라 한 표 원칙이 적용되는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 이제 엄청난 투표 블럭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인권 문제, AI 기술 표준, 인터넷 주권 같은 민감한 이슈에서 서방이 주도하는 기존의 규칙에 정면으로 NO라고 말할 수 있는 막강한 힘, 쪽수를 갖게 된 거죠. 배고픈 사람이 발전할 권리가 첫 번째 인권이다. 이 말이 바로 중국의 아주 영리한 이념적 무기입니다. 보세요. 서구 사회가 말하는 자유, 민주주의 같은 인권 개념에서 벗어나서 발전권, 즉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딱 내세우는 겁니다. 이걸로 국제사회의 논쟁 프레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중국의 이 거대한 계획이 우리를 포함한 나머지 세계에는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점점 더 뚜렷해지는 건 시계가 두 개의 블록으로 쪼개지고 있다는 겁니다. 왼쪽은 미국 기술 표준과 달러, 그리고 스위프트 금융망을 중심으로 한 달러 블록, 오른쪽은 중국 기술 표준과 위안화, 그리고 CIPS 같은 독자 결제 시스템을 쓰는 위안화 블록.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경제, 기술 영향권으로 세상이 나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공상 과학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안에 달러 경제권과 위안화 경제권의 분리가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 이렇게 세상이 둘로 나뉘는 상황, 이 중간에 어정쩡하게 끼어 있는 나라들은 정말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 한국 같은 나라들이죠. 한쪽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 동맹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중국이 이끄는 저 거대한 증분 시장이 있습니다. 안보 동맹을 따르자니 거대한 시장이 아쉽고 시장을 쫓아가자니 동맹에 금이 갈 수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해법이 바로 이 두 블록 사이에서 유연하게 양쪽을 잇는 링커, 연결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핵심 동맹은 굳건하게 지키면서도 저 15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한 새로운 시장에서 어떻게든 경제적 이익을 찾아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세계 지도는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고 각 나라들이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 수십 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